자, 명절 잘 보내셨죠? 자, 힘내서 또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죠. 오늘 정비법 남문 파트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까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35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358쪽 관리 전문계획 수립 파트 준비됐죠? 맞나요? 자, 지난주 우리가 정비법 공부했는데요. 이 법은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랬죠.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었나요? 정비사업 종류가 3개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 있었는데 이 3가지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정비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업 시행 절차를 지난주에 일부 봤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파트를 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했던 것을 복습차원에서 보면은 먼저 이 3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계획서를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전반에 걸쳐 바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했습니다.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차원에서 이 정비사업 3가지를 앞으로 향후 10년을 걸쳐서 국토대에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하에 이 계획을 정합니다. 이걸 약주로 기본 방침을 하죠. 이 방침을 국장이 정해 놓으면은 그 방침을 수행해서 개별 도시장들이 우리 도시에서도 향후 10년을 걸쳐서 이 정비사업 3가지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계획을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 했죠. 이 계획을 바로 개별 도시의 장이 수립합니다. 네,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 광역시장,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세종시 특별자치시장, 시에서는 시장이 이 계획을 향후 10년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도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갑니다. 이 정책을 이제 하나 집행해 나가는 계획이 수립되어지는데 그 계획을 정비사업을 하게 한 계획이라 해서 약자로 정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사업장인 정비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정비 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에서 사업장인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이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에 여기에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추진을 구성하고 구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고 승인받으면 합법적인 추진에 대해서 이 추진 측에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고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고 나서 30일에 설립 등기하고 등기하면 바로 조합이 성립되죠.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시행자. 근데 이 사업장에서 만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추진의 구성 문제, 조합 설립 인가 문제, 조합 설립 등기 문제, 조합 성립 문제 이거 있을까 없을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주거환경 개선은
이 단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관경개사업은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해줍니다. 이자들이 시행자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합은 설립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조합이 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시행자의 조합이 성립됐다. 또 주관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이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시행자가 특정되면 이 시행자들을 바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사업장에다가 이래는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라면 인가 절차는 생략되고 작성 고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게 된 그날을 기준해서 이때를 기준해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거,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이 안에 있는 건축물, 뭐 A 거, B 거 쭉 있겠죠. 이렇게 C 거, D 거 등등 있겠습니다. 종전 토지, 이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이 가격을 정합니다.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을 통해서 평균가로서 A 거다 그러면 A 거 뭐 3억이다. B 거면 뭐 2억이다. 1억이다. 뭐 이쪽에 뭐 5천만 원 이렇게 종전의 가격을 확정합니다. 이때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종전가가 확정되니까 자기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얼마짜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120 이내 120 이내 이제 이 시행자께서 사업 시행가를 받았던 시행자께서 바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이자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바로 너네들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 신청해라 라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네들의 종전가하고 그리고 분양가의 추산액을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할 때 분양 신청 기간까지 정해서 통지를 하고 분양 대상 대지 건축물에 대한 내역을 일괄심사 분양 공고합니다. 자, 그래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이 시행자가 오늘 이 토지등록소한테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했다면 그 통지한 그날부터 이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내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짧다 그러면 법적으로 20일을 더 연장해서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이때 이 종전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분양신청을 시행자한테 하게 돼요. 이때 분양신청은 자유입니다. 그래 자기의 그 종전가가 바로 5천만 원밖에 안 됐던 뭐 자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걸 분양받게 될 때 분양시장에서 분양받게 될 때 만약 이렇게 건축되어진 아파트 한 채하고 그에 대한 공유지분 땅에 대한 지분을 분양받게 될 때 3억으로 분양가가 지금 추산이 결정났다 그러면 자기의 종전가가 5천만 원이면 3억짜리를 분양받게 될 때는 2억 5천의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분양시하지 않으면 그자의 그 종전가는 바로 현금 청산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때 분양신청은 자유니까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분양신청 하는 자가 있고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 이때 분양신청 기간이 딱 끝나면은 누가 신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주겠다는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를 관리 처분 계획 그래요. 그래 이 계획은 분양 처분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내용의 계획이고 그리고 시행자가 이 사업장을 접수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의 계획서가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 관리시험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하게 돼요. 이때 수립할 때 이 계획에다 포함시킬 내용이 있고 그리고 수립 기준이 있어요. 그래 이러이러한 내용을 꼭 포함시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이따 보겠고 수립 기준. 그래 이때 여기에 있는 친구들 돈 많다고 해서 또 뭐 한 사람이 50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뭐 50개 분양시하면 50개 주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원칙은 1주택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급을 하도록 규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들게 될 때 시행자는 원칙은 1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음에 요즘 뭐 2주택, 3주택까지 또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을 받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원칙은 1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이 관리청구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해서 이걸 시행자가 확정할 수 없고 바로 공적 기관인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이렇게 현장을 관리하고 사업 진행해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분양 신청한 자에게 바로 분양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 계획서 들고 와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 관할 시장군수가 법적 기준 맞게 작성되었는가 그리고 바로 문제 없게 이 계획서가 만들어진가 검토해서 그래 합당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내주고 고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 인가 고시가 된 이 계획서는 이제 구속이 있게 돼요. 바로 사업 시작부터 바로 끝날 때까지 시행자도 이 계획대로 현장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계획대로 분양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계획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분양 처분을 행하게 한 구청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 계획이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서 확정됐다 이렇게 확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들어갈 수 있어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시행자가 여기에 바로 이걸 싹 철거한단 말이에요. 철거하고 정비사비하여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정비사비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했느냐 대지 그랬어 대지.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것 다 노후 불량건축물 싹 철거하고 싹 밉니다. 밀고 나서 깨끗한 땅을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진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비사비하여 조성된 토지를 대지 그랬어요. 이제 대지 만들어가지고 바로 여기다 아파트 건축하겠지 이렇게 따당 건축해서 공사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자 기존 건축물을 다 철거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관리청 인가 고시가 떨어짐으로써 바로 기존 건축물의 그 철거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여기에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 뭐 건축물 소유자 또 용익권자인 토지 지상권자라든가 토지 임차권자 등등등 이런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네들 있다면 그네들 바로 소유자를 비롯한 그런 용익권자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자들 용익권자들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수익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정지. 이렇게 관리청의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한다. 고로 관리청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종전의 토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이것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 이게 중요해.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됨으로써 종전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 시작하는가. 이거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음으로써 그렇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때로부터 이제 바로 사용수익이 정지돼서 샥 철거해 들어갑니다. 이때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용익권자들 문제가 되겠죠. 용익권자들 뭐 아직 전세기가 안 끝났는데 임대차기가 안 끝났는데 사용수익 정진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의 사용수익이 정지될 소지가 있는데 그네들 자기 권리 바로 정지됨으로써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친구들은요.
바로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되었으니까 이때 받아야 할 전세 보증이 있다. 아니면 바로 또 임대 보증이 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원주인은 잘못 얻거든요. 계약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원주인은 이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원 잘못 없습니다. 원주인은. 그래서 이때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걸 받아와서 사용수익이 정된 상태니까 이 경우 종전 그 전세권자 얘네들은 보증금을 좀 반환받고 싶다. 계약 기간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받고 나가고 싶다. 돈 받고 나가고 싶다.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바로 돈을 상계해서 받고 싶다. 그때는 시행자한테 그걸 돈을 좀 내주세요라고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이렇게. 만약 그대로 자녀 기간을 놔놓고 그냥 공사 기간에 임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공사 기간만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원주인이 분양받게 된다 그러면 분양받은 해서 바로 자녀 기간을 사용수익하면 돼요. 사용수익. 그래 하기 싫으면은 바로 계약 기간 중에도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권리 포기하고 그로 인한 금전만원 청구권 행사해서 빠져나가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이때 그 금전만원 청구는 원주인은 잘못 없으니까 누구한테 바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냐? 시행자한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행자가 그 금전만원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주인이 내줘야 할 전세 보증 같은 것을 대히 변제해서 내줄 수가 있어요. 대히 변제. 그리고 원주인한테 다음에 바로 구상해서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구상했는데 먹히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구상이 이루지 않으면 원주인이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돼. 압류하면 저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시행자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관리청계 인가 고시했음으로써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시작되고 종전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철거해서 싹 밀고 공사 진행해서 공사 완료됐다. 이렇게 따당따당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시행자가 관할 시장 군수등한테 가서 공사 다 끝냈습니다라고 준공 인가를 신청해서 오케이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안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인정되면 바로 준공 인가 내줍니다.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리고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해줘 이렇게. 자, 이때 이 시행자가 만약 시장 군수인 공적 주체 지네들이 시행했다 그러면은 공사 진행했다 그러면 준공 인가권자 지네들이니까 이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고시를 바로 하고 마무리 쳐요. 이렇게 공사 완료 고시하게 되면 모든 것은 이제 공사는 끝난 겁니다. 이때 공사 완료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그래 공사를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분양 신청해서 분양 대기 중에 있는 그네들한테 새롭게 건설된 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대지와 건축물 건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줍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해줘요. 그래 근데 이 관리청구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관리청구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고시해 주는데 소유권을 이전고시한다 그 말은 분양 처분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그 소유권 이전고시할 때 관리청구에 따르면 101동 여기에 101동이라 합시다. 101동 101호를 A에게 바로 분양을 해주기로 이미 분양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면 A한테 이것을 딱 이전해 주는 거예요. 오늘 101동 101호는 네 거다 라고 바로 이 자한테 알려줍니다. A한테. 그리고 고시래. 그래 오늘 101동 1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해주면 바로 분양받았던 A라는 사람은 언제 이 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냐? 오늘 소유권 이전고시 했었다.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날 했었다 합시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도 그러네. 공휴일 했으니까. 그 이전이 이번 주 금요일날 소유권 이전고시를 했다 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날.
소유권 이중시하면 언제 A라는 사람은 분양받은 대지, 분양받았던 이 대지와 건축물에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던 날 다음날. 이렇게 금요일날 소유권 이중시하면 토요일날 0시가 되면 분양받은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민법 187조 법률로 규정했던 물권 변동을 적용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걸로 간주하여 물권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법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만 분양받았던 101동 1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권 이중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취득했다 하지만 A가 법적으로 아직 등기 정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면 등기를 마쳐야 되거든. 공부하셨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바로 이 소유권 이종고시를 해줬던 시행자는 소유권 이종고시하고 또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분양 처분했던 그 건에 대한 등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등기. 분양해줬던 건에 대한 등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등기. 그래 분양에 대한 등기는 누가 해주냐? 시행자 해주는 거. 시행자가. 언제 해줘야 되냐? 지체 없이. 이것도. 지체 없이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거든. 그래 만약 이번 주 금요일날 소유권 이중고시 처분해줬고 그 다음 날이면 분양받은 자들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토요일날. 그랬다면 등기는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지체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일요일 날은 또 토요일은 공무원들 쉬잖아요.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에다 갔다 하는데 이때 시행자가 서류 다 보따리 들고 가서 등기소에다가 바로 시장 군수가 만약 시행자였다 그러면 촉태란 말 쓰고 조합 같은 자, 토의동호 소유자가 시행자였다면은 바로 대의 신청이란 말 써요. 그래 신청과 촉탁을 통해서 지체 없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101동 101호를 A로 같이 분양받았다 그러면 이때 월요일날 등기가 들어가는데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그 이전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었던 날 다음 날 토요일날 법적으로 소유권은 취득이 있는 상태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등기는 누가 해준다고요? 시행자가 해준다. 언제 해주냐?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고 나서 지체 없이 해준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 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자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이렇게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정년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래. 알겠죠? 정전 토지소유자 권리자들. 그런데 이 기간 중이라도 바로 이 시행자가 이 사업자가 엄청 크므로 여기서 이렇게 철거하려면 한참 여기 뭐 도로가 있다 합시다. 여기에 한참 시간 걸리니까 그냥 여기 당분간 사용수익에도 됩니다라고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바로 동의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자기의 토지 건축물을 법적으로 사용수익에도 되고 그리고 이 사업자 원만하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권리자들이 있다면 그네들도 이 기간 중에 사용수익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어떤 친구는 중환권 받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감환권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즉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정가보다 분양가가 좀 더 큰 것이 자기에게 분양됐다. 그러면 정환권이라고 그래. 종전에 2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 신청했더니 3억짜리 분양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더 1억 더 보태서 줬죠. 이걸 정환권이라고 그래. 정환권. 뭐라 한다고요? 정환권. 그리고 과거에 4억짜리를 가지고 썼는데 종전에 정년토지 건축물의 그 가격이 4억짜리였는데 이번에 분양받을 때에 3억짜리 분양받았다 그러면 1억 적게 받았죠. 이를 감환권이라고 그래. 그 차익으로서 돈을 계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청산금이라고 그래. 청산금. 이 청산금을 산정해서 주고받는데 산정해서 주고받는 시점은 지금 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고 나서 이걸 주고받는 거. 이 청산은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 확정되는데 그때 그 정환권 감환권을 하게 된 경우 그네들한테 받을 것 같고 감환권을 했던 자에게는 청산을 시행자가 주고 정환권을 받았던 친구에게는 청산을 증서해서 받아갑니다.
이런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종 시가 있고 나서 일괄징수 일괄 지급인데요. 외조로 한 번에 주고받으면 힘드니까 이때부터 바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소유권 이종 시가 있는 날까지 분할 지급도 가능하고 분할 징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합에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조합 총회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한 번에 주고받아 힘들으니까 우리에게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허용하자라고 총회에서 의결을 했다든가 또 정관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와 같이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하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상금은 이 소유권 이종 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날부터 바로 5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징수할 시행자 징수하지 않았다. 또 교부받아들 증환권 받았던 친구가 교부받지 않았다 하면 시효로서 소멸돼서 사라지게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 내용을 이제 교재법에서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358쪽부터 보죠. 그리고 아까 여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랬죠?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또 분양신청했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양신청했지만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너무 적은 걸 가지고 있어서 시행자 직권으로 그냥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건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바로 어떻게 제외하느냐. 이날부터 이렇게 관리청이 딱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누가 분양신청 하지 않았다. 그 아까 그런 친구들이다는 거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관리청계획 만들어서 인가 고시 딱 받고 나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바로 그자하고 이제 현금 처리해 주기 위해서 손실보상에 의해서 협상이 들어가요. 협상. 그래서 협상이 결되면은 바로 매도 청구해서 팔고 나가라라고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받아가 내쫓아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용 재개해가지고 신청해서 토지 수용했다가 얼마의 보상을 그 돈을 주고받고 하면 끝나겠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신청해서 토지 수용해서 재개를 해주면 그 재개에서 나온 대로 돈 주고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자, 358쪽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358쪽 관리청계 수립과 내용에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사업시행에는 분양시행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시행 현황을 기출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관리청을 수립한다.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는데 그 받으시고 인가권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시도사에게 인가받는데 나왔어. 그러면 틀리고 인가권자.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 인가권은 대부분 시장 군수 등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알아볼 것은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거. 이 관리청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해서 1번 동그라미 2번 분양설계 전체 분양설계하고 2번 분양 대상자의 수소와 성명 집어넣고 3번 분양 대상자가 지금 A였는데 A에게 분양 예정이 대지 건축물을 추산은 3억짜리다 이런 거. 이걸 분양가라고 해요. 분양가. 약자로 분양가 써봐요. 분양가. 그 다음에 4번 5번 먼저 봐봐요. 5번 보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 명세. 지금 분양 대상자가 A였는데 A의 종전토지 건축물 뭐뭐 있었다. 이 사업장에 이거 자세히 조사해서 담고 그것의 가격은 얼마짜리다. 5번은 종전가. 약자로 종전가. 종전의 가격. 그리고 아까 3번은 분양가. 이거 3억으로 다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24평째 아파트 만들어가지고 뭐 3억에 분양한다. 이렇게 분양가. 그리고 5번은 종전가. 그래. 5번은 약자로 종전가. 그래. 종전가가 확실히 정해지고 분양 추정액이 나름 정해져야 청산물 산정할 때 기초자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5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토지 건축물 영사하고 사업시행. 그게 중요해. 언제를 기준한 가격으로 매기는가 이게 중요해요. 종전의 가격, 종전의 토지 건축 가격은 언제를 기준해서 매기는가 이게 중요해.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않는 날 기준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5번 줄 거예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가격을 담는다. 이게 중요해. 한 문제감이니까 잘 봐주세요. 언제를 기준해서 매기는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있는 날 기준해서 매긴다.
그리고 6번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것도 담습니다. 이번에 정비사업 할 때 총 추산액은 바로 1,000억 갖고 한다. 이렇게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을 얼마 내야 된다라고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분담 시기는 언제 내야 된다. 이런 거 정합니다. 그리고 7번 분양 대상자의 정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 자, 여기 지금 A가 분양 신청했는데 A의 정전 건축물에 임차권자가 있었는가, 전세권자가 있었는가, 만약 토지만 있었다면 지상권이 있었는가, 이거 싹 조사에 담아야 돼요. 그래, 분양 대상자 정전 토지에 있는 거, 건축물에 있는 소유권의 권리 맹세, 소유권의 권리 맹세 중에 이거 꼭 포함시켜야 돼요. 조사해서. 그래야 인가를 받든 말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조사해가지 않으면 인가 안 내줘 버려요. 소유권의 권리 맹세도 꼭 포함한다. 그 다음에 8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의 권리가 뭐가 있는가, 세입자들 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권리들 조사해서 가야 되고 그 평가액도 담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언제 철거할 것이냐, 이것도 담아서 갑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시 N쪽에 아까 4번 보면 다음 감목 해당 보류 등 명사 추산액 처분망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용어를 좀 수정할까 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성명을 주소 그 말 있잖아요. 기업형 또 나와버려도 기업형 세자 지워버려요. 기업형이 나오면 용어를 바꿔라고 했죠. 기업형을 지워버리고 뭘로 바꿔라 했나요? 공공 지원 민간 이렇게 용어를 바꿔라 그랬어요. 그래 기업형은 왠지 재벌 냄새가 나니까 안 좋다 해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공공 지원 민간. 자, 그거 참고로 보시고 나머지 쭉 통과돼 이렇게 건너뛰면 어디 갔냐? 360페이지 2번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주는 자유 읽어두세요. 중요해가지고 이 시행자가 분양해주게 한 그런 내용을 담아주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 관리처분을 수립하는 거 아니고 박스 안에 1번부터 바로 6번까지 쭉 읽어보시고 6번 앞에다 원칙 7번은 예외 특례 이렇게 써놔요. 특례 예외. 그래 이 1번부터 7번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해가지고 잘 읽어주면 좋습니다. 중요해가지고 자 그래 1번 볼까? 종전의 토지 건축물 박스 안에 보면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있어. 이렇게 엄청나죠. 기준. 그래 시행자 자기 마음대로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 기준에 가서 수립해야 돼. 그래 A의 종전 토지 건축물의 세 가지를 고려해서 분양권을 정해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뭘 고려하느냐 세 가지 체크해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세 가지. 그래 보세요. A가 여기 종전의 토지 사업장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이 조그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큰 평수 분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 그리고 그자의 위치가 구석지에 있으면 이 아파트 여기다 단지에다 배치할 때 구석지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해 줘야 되지 가운데에 있다 분양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도 자 그 환경, 이용 상황, 면적 세 가지 그걸 고려해서 분양 대상인 대지와 건축물 거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다 줄 거 봐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다 줄 거예요. 그것은 밑에 끝에 봐봐. 대지 또는 건축물에다 줄 거예요. 가다가 대지 또는 건축물 동시에 대지 또는 건축물 줄 거예요. 동시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다 동시에 줄 것이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다 동시에 줄 것나요? 줄 것죠. 1번 보고 있는데 1번 보고 계셔요? 1번 보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이거 종전 토지 건축물 이거 그리고 대지 또는 건축물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대지하고 새로 만든 집을 말해 건축물을.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정비법을 공부할 때는 대지 또는 건축물 하면 정비사업에 의하여 만드는 새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하면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헌것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접근해야 되겠어요. 이해돼요? 알겠죠? 그것도 써놔요. 헌것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뭐다고? 헌것 대지 또는 건축물 뭐다고요? 새거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사업장에 재개발 사업 조합원이 됐다 그러면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겠어? 분양받는다면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겠어요? 대지 또는 건축물, 그 정도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대지 건축물하고 정전 토지 건축물은 그 속뜻을 이해하면 편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거. 그 다음에 2번. 너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은 토지 또는 건축물 나와서 그러면 뭐예요? 새 거예요, 헌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나오면. 토지 또는 건축물 나오면 헌 것. 사별하기 전에 것. 옆에 대지 또는 건축물 나오면 새 것. 이해돼요? 영어를 좀 잘 이해하면 이해하는 도움이 될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나오면 헌 것. 정비사업을 하기 전 것. 대지 또는 건축물 나오면 뭐다고? 새 것. 정비사업에 탄생한 것. 만들어진 것. 이렇게. 그래서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 말은 중환권, 가망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써봐요. 중환권, 가망권 가능. 시행자가 그렇게 관리청계 만들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었어요. 분양 신청했더니 대지 건축물 만들어줄 때 3억짜리 분양해서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종전에 토지 건축물 7억짜리 할 수 있는데 분양일 때 그냥 대지 건축물 3억짜리 분양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관리청계 만들 때 시행자에게는. 그에 대한 차액은 이제 청산으로 주고받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3번 중요해. 여러분이 저 안에 이 사업장 안에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토지라든가 너무 좁은 건축물, 토지 건축물하면 뭐예요? 헌 거예요, 새 거예요? 헌 거라고 했죠. 이 헌 것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좁은 토지라든가 너무 좁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있다. 그때는 설령 여러분이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해도 직권으로 그냥 돈만 받고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청계 만들 때에 그 자는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죠. 직권으로 이렇게 관리청계 수발할 때. 3번 중요해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입찰권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토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분양시하면 건축물하고 대지 지분을 묶어서 준단 말이에요. 입찰권 가능합니다. 5번 보면 분양설계 계획. 아까 관리청 교습할 때 분양설계를 꼭 포함이라고 했죠. 첫째가 그거였죠. 그것은 언제를 기준하냐?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체크해요. 그날을 기준해서 수립한다. 다음 날 하면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아까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 사업장 안에 엄마, 아빠, 딸, 아들 4명이 같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대원이 같은 세대, 한 세대로 되어 있는데 엄마 명의로 한 채, 아빠 명의로 한 채, 딸 명의로 한 채, 또 아들 명의로 한 채, 4채가 있다. 그런다고 해서 4개 분양해 준 거 아니에요. 또 아빠 명의로 4개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대가 한 명이 1, 2, 3호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몇 주택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냐? 1주택. 또 여기 친구들이 10명이서 아니 100명이서 하나의 주택, 하나의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유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 공유자에게도 공유자 수만큼 주택을 분양해 주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주택만 분양하도록 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제하고 있죠. 자, 이게 원칙인데 7번의 예가 되겠습니다. 가나다라 이것은 왜? 이번 코스에서 읽어보시고 다음에 2순환 3순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오른쪽도 모시면은 가로 1번 봅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동 소유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주로 이 토지동 소유는 조합원이 되겠죠. 이 안에 사업장의 안에 여기 있는 자에게 분양신청을 받고 자녀분에 따라 남죠.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분양 신청했던 자가 900명 그리고 분양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00세대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 100세대 남아본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자녀분한테 자녀분은 정관 등 또 사업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보류 건축물로 정하거나 조합이라든가 토지동 소유자에 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의자에게 그 말은 일반 분양이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조합원도 아니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그 말은 일반 분양이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2번은 꼭 읽어두셔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대지 또는 건축물 새 거라고 했죠. 새 것은 무슨 계획에 따라 분양 처분과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 중에. 그만큼 관리처분 계획 구성이 있는 겁니다. 넘어지 통과하고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어디다 하냐. 363페이지 봐보세요. 363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364페이지도 통과. 365페이지 바로 5번 중에요. 관리첨계 인가 효력에서 1번 네 동그란 1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첨계 인가를 받은 후 거기다 딱 내묻혀요. 관리첨계 인가를 받은 후 그 말을 딱 내묻히고 언제부터 이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들어가는가 관리첨계 인가를 받은 후부터 아주 중요하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시면은 2번 중에 자, 사용수익의 정지 효과도 있어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권리자는 언제부터 셋째 줄 그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관리첨계 인가 고시에 있는 때부터 아주 중요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냐?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완료되면 새로운 대지와 건축물 만든다고 그랬죠.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딱 봐주시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 안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내줬다. 야 너는 사용수익도 돼. 나 공사하는데 지장 없어. 사용수익을 해. 라고 동의를 내줬다든가 아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바로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오타가 나왔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하는데. 오타가 나왔어요. 있다로 수정했어요. 오타가 나왔어요. 사용 수행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틀렸죠. 사용 수행할 수 있다. 거기에 오타를 꼭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두고 가로 4번 볼까? 자, 지상권 등의 계약이죠.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4번까지 꼭 읽어두셔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그 지상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아까 뭐가 있으면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나요? 관리첨계 인가 고시. 그래서 기존 건축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동그란 2번.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 친구들이 그 전세금, 보증금, 이런 거, 약적으로 이제 금전이라 합니다. 금전 반환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있다가 중요하다.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시행자에 있다, 다음치고. 이때 시행자는 대변제해 줄 수 있어. 원 주인이 갚아줄 돈을 대신 변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원활하게 하겠어. 만약 시행자가 이렇게 금전만원 청구 전세금 빨리 내주세요. 그랬는데 안 내줬어.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짐을 안 싸잖아. 이삿짐을.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철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어마어마한 사업병을 금융기관에서 빌려다가 사업하는데 한 달만 사업이 지연돼도 이자가 엄청 커버립니다. 금융비용. 500억, 1000억 빌려다가 사업할 때.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도 빨리 이삿짐 싸고 나가도록 돈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대변제해서 줍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전세금 보증 같은 거예요. 그래 이때 만약 그렇게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집주인 대신에 대변제해 줬다. 그러면 그 공짜 아니에요. 무상으로 해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대변제해서 유상으로. 그래서 원주인한테 토지동수한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4번 구상했는데 원주인이 안 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당 그걸 뭐 하면 돼요? 압류 동그라미. 압류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저당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바로 저당권 실행자 경매에다 넣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당권 동그라미 치는. 자, 그 다음에 367페이지 4번에 1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아까 했던 내용인데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반드시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거 다시 한번
꼭 읽어두셔야 합니다. 사업시행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청에 따라 토지 등을 소유하는데 공급을 해야 한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은 370페이지로 갑니다. 370페이지도 통과하고 볼 게 별로 없고 쭉 넘어가면 372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제2항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과 소유권 이전 시에서 1번 흐름을 좀 체크하려고 하는데 가로를 보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토지동호 소유자예요. 조합이라든가 토지동호 소유자. 그래 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했다. 그럼 밑에 줄 시장 군수한테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 정도만 딱 잘라놓고 그 정도 잘라놨 다음에 쭉 내려와서 쭉쭉쭉 내려와서 저기 보면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 군수 등은 그 말 나올 거예요. 준공인가 신청을 쭉 내려와서 한 7번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 정도. 그리고 또 쭉 한 3줄 건너뛰어서 시장 군수 등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사업시행 인가받았던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다 인정될 때는 준공 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끝낸다. 이런 거 보시고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은 건너뛰어서 가로 2번 만약 시장 또는 군수 시장 할 때 시가 하나 지워버렸어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아까 했어요. 시장 군수 인가권자니까 시장 군수 등이 만약 사업 시행자에 있다.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면 바로 인가 신청 인가 절차 없다고 그랬죠. 바로 고시하고 끝내버리죠. 저 공사 끝나면 저기 공사를 고시도 똑같아요. 그래 가로 2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지네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끝냈다. 그럴 때는 준공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공사를 고시한다. 그렇게 받으시고 흐름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한참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374페이지 374페이지 보면 이제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어. 374페이지 소유권만 이전할 일이 남았어요. 374페이지 374페이지 찾았나요? 소유권 이전에서 1번 사업시행에는 공사하려고 고시했는 때 거기 1번 전체가 중요해. 1번하고 2번 중요하니까 사업시행에는 공사하려고 고시했다면 지체없이란 말 중요해요. 지체없이 밑에 줄 관리청교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지체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없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이걸 고시한다. 이걸 소유권 이전고시라고 그래. 그 고시한다. 그리고 시장들한테 보고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바로 고시. 이 경우 이제 그거 중에 이제 그것만 딱 봐두시. 이 경우 가로 2번에 두째 줄.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중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그거 아주 중요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이다.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3번을 건너뛰어서 3번을 보시면은 이전 듣기. 1번, 2번 읽어두셔야 돼요. 사업시행에는 소유권 이전고시를 해줬다면 언제까지 등기를 해주는가? 지체없이 들어간다. 이 중에 지체없이란 말. 여기서 지체없이란 말 중요합니다. 이전 등기에서 바로 사업시행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된다.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가로 2번 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바로 다른 기 하지 못한다. 일체 안 받아줍니다. 저당권 등의 다른 기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제 이 소유권 이전고시하고 나서 바로 청산물 산정에서 주고받습니다. 그 청산을 보고 있는데 375페이지 청산권 문제 가로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 차이가 있다. 이걸 청산이라 합니다.
그 청사함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에는 분양받을 자의 분양 대상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후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 상당한 금액인 청산금을 분양받은 때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때 지급해야 한다. 언제 이렇게 청산을 주고받는 것이 원칙인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것도 딱 줄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을 주고받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번 외해가 있단 말이죠. 외해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때는 마지막에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76페이지 가로 2번 중요해요. 자, 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권리 행사가 없으면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시가 완성돼 버리냐? 5년간. 엄청 중요해. 5년간은 다 외울 수 있는데 언제부터 5년이냐 이게 중요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그날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행사하자면 소멸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저기 382페이지 하나 봅시다. 382페이지 보면 7번 재건축 사업에 따른 매도 청구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세요. 자, 정비사업이 아까 세 가지로 나눠서 올해부터는 추진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만 바로 매도 청구를 허용하느냐? 재건축사업 할 때만. 뭐 할 때만요? 재건축에 매도 청구라는 것은 38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82쪽 찾나요? 382쪽 바로 매도 청구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 그 사업장 안에 정전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재건축 사업 할 때 조합 설립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되어 등장하는데 이 조합 설립할 때 반대했어요. 나 조합원이 되면 돈도 없고 근데 조합비 내야 되고 어쩌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 살다 말란다 해서 반대해버렸어요. 근데 법에서 요구하는 그 동요권 확보해서 관할 시장 군수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면 조합 등기하고 조합은 성립돼 버립니다. 이때 조합이 성립되면 재건축 사업만 그래. 재건축 사업만 바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즉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건축 및 그 부수 토지사에만 조합이 되는 거. 조합은 이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바로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네들이 계속 사업할 때 발목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이네들 거 팔고 나가도록 하세요라고 법원에 딱 매도 청구를 법에서 허용합니다. 팔고 나가라 이거예요. 팔고 나가라. 우리 조합한테 시행자한테 팔고 나가라. 좋게 팔으라고도 안 파니까 법원에다 청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판사가 팔고 나가라라고 판결 딱 때리면 팔고 나가야 돼. 이걸 매도 청구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매도 청구. 이때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인정하냐 이거 하셔야 돼.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인정한다고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그러면 매도 청구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 청구 대상은 무엇이냐 이거 박스 안에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 박스 안에 있는 친구.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무슨 조합일까 이거 조합은. 이 조합 설립을 할 때 조합은 무슨 조합일까요? 이야기 좋게 써봐요. 조합에다 또 한번 쳐놓고. 재건축 사업 조합. 그 조합이 무슨 조합이다고요? 재건축 사업 조합.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조합하면 정비법상 조합은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난주에 조합에 대해서 엄청 파고 갔는데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은 몇 개 있을까요? 오, 그러셔요. 맞아요. 2개. 와, 대단. 그래도 제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네. 2개. 재개발 사업조합하고 재건축 사업조합.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합 중에서도 무슨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매도 청구당하냐? 재건축 사업이라고 아셔야 돼요. 재건축 사업조합의 그 설립 시 동의하지 않는 자, 이 자 것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고, 이 보면 그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 아파트 한 지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40년대 아파트 한 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아니 폭설포가 내려서 그 단지 쓸어버렸다. 그러면 이걸 천재지변을 합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지역민 토동수자가 재건축 조합을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사업하기 힘드니까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해주던 토지통사 등 해주던 신탁업자가 해주던 사업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에 들어갔어요. 그때 야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맡겨버리자라고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 또 반대 판타가 있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네들 것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박스 안에 매도 청구 대상이 그런 거예요. 자, 이때 매도 청구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에 있는 앞부터 30일 내 이렇게 이미 이 단계요. 재건축 여기 봐봤어요. 이 정비 사업을 재건축으로 진행한다. 그때게 지금 사업 시행 절차상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추진회 구성하고 승인 받고 추진회 측에서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이때 인가 신청하거든요. 인가 신청에 이때 인가 신청할 때 동의한 자는 조합 만들어졌다면 바로 조합인데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조합 다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 떨어졌어. 고시가 떨어졌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진 날을 기준해서 종전가를 싹 확정한다고 그랬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 여기 동의했던 안 했던 이 안에 사업장 안에 있는 거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을 싹 매깁니다. 감정 평가부터 동원해서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격. 이때 이렇게 관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다시 한번 아까 반대파에게 야 너 정말 끝까지 버틸래? 라고 다시 서면으로 해답을 촉구해 봅니다. 법에서 보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에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30일 내에 그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야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너 조합원으로 가입할래 말래 이거. 또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1차 이렇게 30일에 촉구해 봅니다. 그리고 몇 개월 기다리냐 2개월 기다려 2개월. 밑에 보면 이와 같이 동의 여부 해답 촉구를 받은 토이동 소유자께서는 촉구받은부터 2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개월 기다려봐요. 기다렸는데 그래도 답이 안 왔다. 그러면 이때 이 친구는 동의 끝까지 하지 않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개월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날부터 바로 2개월이 지난다면 그네들에게 바로 반대파에게 매도 청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원으로 갈 수 있어. 법원으로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기다렸다 답 없으면 반대한 걸로 간주하고 이제 매도 청구로 들어갈 수 있냐 2개월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게 확정되면은 그때는 매도 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해답 촉구해보고 해답 촉구하고 나서 바로 2개월 기다렸다가 그래도 답 없으면 이제 매도 청구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고 또 매도 청구는 실무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법원에다 청구서 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은 385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385페이지 1번 한 자주 읽어두셔야 되겠어요. 1번. 1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구역 있죠. 주거환경 개선구역 그것다 줄 거 봐요. 뜻을 써요. 뭐라고 쓰냐. 그 위에 제목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이는가요? 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그렇게 써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임 그렇게 써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임 그렇게 써요. 법에 그렇게 써졌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이라고? 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약조를 한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그래. 주거환경 개선구역. 그래. 그래.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잖아. 아까.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 지정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구역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딱 중시하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뜻 공부했잖아요. 도시 저소득층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안층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서 바로 주거환경 개선차 이루어진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며 더 나아가서 단독택 및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한다 그랬어요. 생각나죠? 그래서 주로 이 달동네 아까 전반부 언급했던 그런 사업장은 달동네 빈민촌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장소를 대지상으로 다 뜯어고치겠다 해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이 주거적은 주거적인데 주거지라는 것은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있고 준주거지 있다. 알죠? 6가지 있다는 거 알죠? 그때 이 6가지 중 아파트 막 15층 20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은 주로 어디 많이 있냐면은 2종 3종이 많이 있어요. 알겠나요? 알겠죠? 1종은 아파트 지을 수 없어. 여기 전용 1종도 아파트 지을 수 없어. 보통 2종 전용은 다세택인 그 공동택만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리고 용적률에 의해서 아파트 지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아파트 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를 막 15층 20층 질 수 있는 땅은 2종 3종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거적 중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딱 중시하면 그런 아파트 같은 거 져가지고 완전히 주거환경 개선을 해버리자 해서 용도적으로 확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으로서 정비이다라고 딱 중시하면 그 지역은 주거적 중에서도 2종 3종이 되도록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사업 시행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 봅시다.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이다라고 딱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다음의 지역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버린다. 1번 스스로 계량방법 환지 항법법. 여기서 스스로 계량방법을 통해서 사업하겠다. 환지 공급방법으로 하자. 그러면 몇 종으로 결정고시 간주냐? 2종 일반. 이를 향해서 수용방법을 하자. 관리청객방법을 하자. 이랬다면 몇 종? 수용방법을 하면 시장운수가 어마어마한 보상금 줘야 되고 또 사업비용을 준비해야 되니까 벅차니까 말이죠. 더 인센티브를 줘버리는 거예요. 3종은 용적률이 얼마냐면 바로 용적률도 건폐율도 용적률이 좀 많이 인정돼. 용적률 300%까지 인정되고 2종 일반적은 용적률 250%가 최고인데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3종이 약간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로 3종으로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용 관리청객 방법일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그래서 수용하고 관리청객 방법을 한다. 그러면 몇 종으로 간주해본다고요? 3종. 그리고 환지 땅만 밀어서 다시 원주민한테 준다. 스스로 계산한다. 이것은 돈 약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냥 2종으로만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쏙듯이 그래. 알아주세요. 이거 잘 나오니까. 이해돼요? 자, 우리가 시행방법 5가지 지난주에 팠잖아요. 생각나려면 모르겠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5개. 여기 있는 거 4가지하고 혼용법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래.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일단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해놔요. 이 파트가 중요하다. 됐나요? 자, 나머지 통과하고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고 한참 나가면은 넘어가도 되고 저기 하나 이 393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393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법이 있죠. 찾나요? 거기 보면 393페이지 정비사업 전문관리법 393페이지. 자, 이 추진이라든가 조합 같은 사업 시행으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자문을 하려는 자는 시도사에게 등록해야 업자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도사에다 줄 거예요. 시도사.
등록을 할 때 어디다 하느냐? 시도사. 그래 이제 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하면 이제 정비사업 점업자가 돼요. 그때 2번 봐보세요. 이제 업자가 됐다 그러면 정비사업 점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음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했다 체크해. A라는 업자가 있는데 철거를 이 사업장에서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거도 맡아서 하고 설계도 시공도 해감사 안전업무를 다 한 사람 맡아서 할 수는 없다. 철거는 철거업자가 그리고 설계는 설계업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지 한 업자가 병행해서 할 수 없다. 병행 동그라미 없다 그 말. 병행해서 할 수는 없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395페이지 395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395페이지 마지막 줄. 그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이 시장 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조합 만들어서 막 추진회 만들고 조합 만들고 해서 추진회 위원장 조합장이 막 돈 먹고 찍으면 자기들끼리 소송에 휘말려서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돈 먹어가지고 감옥 가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적 사업이고 계획 사업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할 시장 군수 등이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지원이라고 그래요. 지원. 지원이라는 것은 말이 지원이지 간섭한다 개입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도와줘가지고 우리 일본을 쫓아냈다지만 그래서 우리를 뭐 도와줬다지만 그 지원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우리 한반도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개입한 것은 간섭하겠다 이거예요. 간섭하겠다. 시장 군수가 지원한다 그 말은 개입하겠다 관여하겠다 컨트롤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시장 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약자로 뭐라고 하냐? 공공지원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지원. 공공지원은 이렇게 개입하는 걸 말한다. 이 정도만 봐두십시오. 공공지원 뜻 알겠죠? 공공지원은 그네들이 개입하는 것이다. 개입하면은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한데 이렇게 공공지원을 하게 될 때 봐봐요. 공공지원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공공지원으로 공공지원을 하게 됐다. 그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데 아까 시장 군수가 개입했다. 이 건에 대해서 자기 관할 지구에서 그때는 이 추진회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알겠죠? 추진회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할 수 있어. 조합 만들 때. 시장 군수가 개입해서 조합 만들 때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추진회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 대신 바로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 소재가 바로 공공지원에 야 지도를 받는단 말이야. 시장 군수 야 재개발할 때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네들 한번 서류 만들어서 와라. 나한테 와라. 이렇게 시장 군수한테 결국 인가받으러 하거든. 그러면 토지동호 소재가 여기에 바로 서류 만들어서 인가 동의받고 인가 신청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지원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조합사업 인가를 신청하느냐? 추진회 대신 토지동호 소재가 직접 도움에서 확보해서 바로 인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공지원을 하게 될 때는 조합 설립 시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들어두세요. 알겠나요? 그러면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이 정비법 설명이 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한 것을 체크합시다. 어디 있냐면은 그거 알아두셔야 다음에 이제 2순환 3순환 연결해서 이해가 빨라지니까. 몇 페이지 보면 추진의 파트에서 여러분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안 했는데 저기 몇 페이지냐면은 324페이지 봐봐요. 324페이지 찾았나요? 324페이지 이럴 때 한번 탁 체크 놓고 32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4번 찾았나요? 정비사업에 관하여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찾았죠? 그거 하나 딱 체크해놔요. 324페이지 첫째 줄 324페이지 첫째 줄 이게 뭔 말인가? 공공지원 뜻이 뭔가? 공공지원은 이제 그만 그거예요. 됐나요? 자,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한 장 이렇게 볼래요? 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328페 봐봐. 328페 보면은 328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바로 눈으로 봐봐요. 328페 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요권에서 기여 재개발 사업 추진회가 가로 건너뛰어서 조합을 설립하면 이렇게 동의받아서 시장구사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로 안에 보면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누가 동의서 받아가지고 인가 받아가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그래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추진을 구성하면 추진회 측에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인가 받으라 하고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받으라 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 확보해서 인가 받으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을 좀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건축을 보겠습니다. 이번 코스에 너무 정보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좀 벅차지만 그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